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내 이름은 레오야. 내 이름 좀 불러주지 않을래? 내가 봤을 때 그 비서랑 둘이 결혼할 것 같아. 자, 11시 방향이요. 1시 방향이요.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의 흔한 루틴이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텍스입니다. 오늘 어쩐 일로 또 저를 여기 부르셨는지. 아니 교수님 저희 실버 버튼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받긴 했는데 그쵸? 그래도 구독자분들한테 네, 실버 네. 버튼을 조금 맞아요. 참 이게 그동안 실버 버튼에 엄청나게 목이 말라 있었는데 막상 이걸 딱 받고 나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의미를 표할 시간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실버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이제나마 실버 버튼 개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신 이 PD님들이랑 같이 이 실버 버튼을 얻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봉식을 같이 할 거예요. 커팅식을.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고, 자, 카메라에 안 나오시게끔 일로 오세요. 저희 손을 다 맞대세요. 빨리 일로 오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니, 손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이쪽으로 오세요. 손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만든 거니까 같이 이제 케이크 자르듯이. 네, 입니다. 하나, 둘, 손톱이 짧아가지고. 자, 일로 오세요. 자, 손 잡고. 네. 자, 일로 오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행사. 자, 여기 잡으세요. 잡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진짜 제가 실버 버튼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고 좀 평생 못 받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실버 버튼이라는 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거울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네. 짜잔, 덱스101 채널의 실버 버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성원에 힘입어서 이 영상부터는 덱스101 채널의 첫 오리지널 컨텐츠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오리지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렌드를 찾아가는, 유행을 찾아가는, 조금 더 요즘 세대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저도 너무나 요즘 세상과 뒤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맞춰가고자,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런 오리지널 컨텐츠를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실버 버튼이 골드 버튼이 될 때까지, 또는 그 이상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갑질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뭘 할 건지. 네, 오늘 저희 오리지널 컨텐츠 이름 정했나요? 형이 아직 안 정했어요.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뭐 몇 개가 있긴 한데 그렇죠. 후보군들이 좀 있죠. 가장 잘 맞는 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맞나요? 이 오리지널 컨텐츠의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그 경험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하면요? 좀 최신 유행이랑 좀 그건 맞아요. 막 예를 들면은 뉴진스 이런 분들 나왔을 때 홍대 어디 가요? 뭐 뉴진스 하이보이 이런 것도 저는 이미 유행이 다 끝나고 그때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을 즐기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제가 또 인스타그램도 막 욕심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잘 알면 맞춰서 같이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유행이나 트렌드들이 새로 나오게 되면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좋죠. 들으셨죠,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나 재밌어 보이는 유행 또는 트렌드가 있다면 많이 추천해 주시면,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제가 한번 재밌게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요즘 댓글에 네. 교수님이 그런 J-팝이나 애니 추천, 애니메이션 OST 추천 그런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예, 핸드폰이 있어야겠네. 좀 추천해주면 어떨까? 추천이라 일단은, 근데 제가 그렇게 스펙트럼이 넓질 않아요. J-팝이 됐던 뭐 애니메이션이 됐던, 저는 한 놈만 팬다라는 주의라서 제 인스타를 꾸준히 같이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엑스제팬에 빠진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엑스제팬의 그 특유의 약간 8, 90년대 그 감성? 그런 감성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엑스제팬의 뭐 포레버 러브라든지 러브 머시기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엑스제팬이라는 그룹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빠진 노래는 진짜 많이 들은 건데
건데 이 유리라는 가수의 베텔게우스 그리고 레오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처음에는 유리라는 분의 이제 베텔게우스를 인스타로 봤어요. 짧게 짤로 봤는데 와 너무 꽂힌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만 계속 듣다가 이 가수의 이제 레오라는 곡도 좋다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그 레오라는 곡이 재밌는 게 이게 이 가수분의 댕댕이가 있는데 그 댕댕이의 시점으로 주인을 바라본 강아지의 마음을 가사로 녹여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레오야. 내 이름 좀 불러주지 않을래? 난 항상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 너가 언제 올지만은 난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반려견 입장에서의 주인을 바라보는 그런 가사가 담겨 있어서 공감이 되기도 하고 약간은 일본 특유의 그 서정적인 감성이 잘 녹아들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 노래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유리라는 분의 레오를 추천드리고 애니메이션은 사실 애니메이션 하면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뭐 생각나는 것부터 원나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원나블이 뭐냐?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그냥 그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 뭐 봤고 그다음에 뭐 도쿄굴이라든지 뭐 도쿄 리벤저스 그다음에 뭐 귀멸의 칼날 뭐 진격의 거인 너무 숱한 애니를 많이 봐가지고 그다음에 뭐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됐던 건에 대하여 뭐 나의 방패 용사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극장판을 좀 추천드리자면은 일단 에반게리온 서파 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하나 나왔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에반게리온은 진짜 명작입니다. 굉장히 명작이고 저는 에반게리온에서 레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친구는 뭔가 약간 감정이 없는 듯한 이제 개발된 인조인간 같은 친구인데 처음엔 굉장히 딱딱하다가 이게 인간들과 지내면 지낼수록 뭔가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옛날에 그거 뭐죠?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인가? 그 막 있잖아요. 나무꾼하고 막 사자 나오고 막 이런 근데 결국에는 그 사자였나? 통나무 인간인가? 그 사람이 이 심장을 얻어서 마음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인간처럼 마음을 느끼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 인조인간도 갑자기 사람들과 생활을 하다가 그 레이라는 서브 주인공이 뭔가 좀 인간화 되어가고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감정이 생기는 그런 과정도 재밌고 일단은 근데 작화가 미쳤습니다.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이제 로봇에 탑재를 해서 이제 사도라는 그런 빌런들과 싸우는데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막 갑자기 흑화해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막 이제 약간은 잔인한 면은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또 심오한 그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뭐 천원돌파 그랜라간이라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추천하고요. 이것도 이제 작화인데 이거는 좀 약간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가면 갈수록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드래곤볼이랑 비슷한 거야. 뭐 프리저를 이긴 손오공을 이긴 베지터를 이긴 뭐를 이긴 이런 느낌으로다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지구 안에서 조그마한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항공모함 같은 큰 로봇이 됐다가 지구보다 큰 로봇이 됐다가 별만큼 큰 로봇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은하계만큼 큰 로봇이 됐다가 그 은하계가 모여있는 그 엄청난 큰 은하계만큼의 그 로봇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싸울 때 어떻게 하는데 은하계를 막 던져요. 그 은하계를 잡아가지고 막 블랙홀을 던져 막 약간 마지막에 살짝 뇌절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애니메이션 메이드 인 어비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게 반전이 어마어마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밝고 명랑해 보이는데 굉장히 기괴하고 끔찍하고 약간 잔인함이 담겨 있어요. 약간 간추려서 말하자면 어떤 한 섬에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유물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큰 가치가 되는 건데 이게 층이 나눠져 있는 거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5단계 막 이렇게 심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신기하고 귀한 유물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깊이 들어갔다가 올라올수록 이 반동이 심해요. 막 사람 미쳐버린다든지 갑자기 입에서 피가 막 주르륵 나오고 근데 그게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잠수도 그렇거든요. 이걸 레귤 물고 들어가는 이 잠수도 다이빙도 심해 깊이 들어갔다가 그 중간에서 머무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제 잠수병에 걸리거나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주인공이 또 여자예요. 여자인데 굉장히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나요. 저는 그래서 엄청 인상 깊게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밝다가 점점 딥해지는 거예요. 그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엄청 어리고 이쁜 애 얼굴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와 진짜 막 하면 막 이거 스포니까 말 안 하는데 꼭 보세요. 꼭 보고 하나 더 있어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항상 액션물만 봅니다. 막 싸우고 막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애니에요. 저는 그런 거 오글거려서 잘 안 보거든요. 막 자보고 하는데 이거는 1, 2화를 딱 보고 뭐지 이거? 계속 보고 싶은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한참 전쟁이 있던 시대에 그 전쟁 병기로서 길러진 사람이
사람이 군에 있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이제 군 생활할 때 어떤 장교의 이제 직속 부하로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작전에서 그 사람이 확 한 거예요. 자기를 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여기서 더 말하면 안 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고 이제 딱 정신 차렸는데 전쟁이 끝나 있는 거야. 근데 그 여자의 마지막 기억은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 이제 소사라 하거든요. 소령. 소사! 뭐 이러지 마. 같이 가! 막 하는데 막, 자, 이거 치워! 너 먼저 가! 이러면서 이제 그 걔가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주르르 나와.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막 눈물이. 왜 나오는지도 몰라. 왜냐면 전쟁병기로서 길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거 모르는데 막 마지막에 소사가 그래요. 사랑해. 주인공이 딱 일어나서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그때 그 말을 한 거지? 하면서 어떤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 같은 역할을 맡게 돼요. 근데 그림이 그려지죠. 감정은 없어. 전쟁병기 출신이라. 의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글에 녹이기를 원해. 당신 좋아해.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똑바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에 많은 컴플레인도 받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점 주인공이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찾아가고 발전하게 돼요.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뭘까? 막 그런 걸 계속 곱씹으면서 그 소령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계속 있는 와중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극장판을 무조건 봐야 돼요. 극장판이 엔딩이에요. 분명 저 힌트 드렸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몇 화부터 몇 화까지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극장판이 있거든요. 그걸 진짜 봐야 돼요. 그럼 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운 적이 있다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쪽팔린 이야기인데 그 원피스 보다가 고잉 메리오가 너무 손상이 심해서 보내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잉 메리오를 이제 바다에 수장시키는데 방금 약간 소름이 돋았어.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고잉 메리오를 바다에 띄워놓고 멤버들이 작은 뗏목 위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횃불을 들고 이렇게 불을 지펴요. 그럼 그 낡았던 고잉 메리오가 파르르 불 타면서 이제 멤버들이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울컥했냐면 저 약간 마음을 다잡자라고 보고 있었어. 보면서 너무 슬픈 장면일 거야. 근데 울지 말자. 대충 예상은 돼. 주인공들이 막 울고 막 소리지 막 웃어 막 초파 막 콧물 찌찌찌찌 막 예상돼. 그래 이것까지 예상이 되니까 나는 방어할 자세가 돼 있다 했는데 갑자기 고잉 메리오 목소리가 나옵니다. 大切にしてくれてどうもあり 그럴 がとう 줄은 몰랐지. 고잉 메리오 목소리가 막 얘들아 그동안 뭐 너무 고마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받친 거예요. 이건 예상 못했다. 이제 그 당시에 누워서 보고 있었는데 베개가 이제 베개가 이제 쭉쭉. 그때 좀 쪽팔렸어요. 그때 심지어 안방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침대에서 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침대에 베개를 축축하게 적신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애니 뭐 보세요? 요즘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볼 시간이 조금 없고 그리고 너무 많은 애니를 봐서 볼 게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받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을.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완결이 나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원피스도 잘 안 봐요. 완결이 안 나니까. 근데 궁금하니까 조금씩 보는데 일단 완결이 나 있는 애니메이션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액션이 가미되면 좋고 그림체 작화가 좀 훌륭할수록 좋습니다. 극장판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극장판이 약간 그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애니덕후로서 느끼기로는 극장판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의 흥행이라든지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애니다 라는 애니만 극장판이 나와요. 그래서 극장판이 있는 애니로. 그리고 그 극장판이 뭐가 좋냐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1화부터 뭐 12화가 이제 완결이 났어요. 그럼 그 12화 끝나면 약간 현타가 와. 뭐지? 약간 너무 공허하고 쓸쓸해. 근데 그거를 극장판을 한번 보면서 상쇄를 해요. 에? 표정이 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애니메이션들 있으면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고 너무 재밌다. 이거 좀 더 하면 안 돼요? 뭐 질문 좀 해주세요. 인생 애니 인생 애니? 인생 하나만 애니 뽑자면 하나만? 어려운데 인생 애니 어렸을 때랑 어른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인생 애는 저는 블리치예요. 미쳤어요. 그냥 블리치는 당시에 작화부터 해서 이치고와 그린조가 싸울 때 이치고와 우르키우라가 싸울 때 그 작화가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블리치에서 이치마루 긴을 좋아합니다. 그 이치마루 긴이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친구도 빌런이에요. 굉장히 큰 빌런의 간부인데 걔가 원래 착한 팀이었어. 근데 갑자기 빌런이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자신의 진짜 사랑했던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빌런의 간부로 들어가서 이 빌런 대가리를 치려고 그 모든 비난과 욕설과 막 이런 걸 다 들으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하고 오직 그 여자만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빌런 대장한테 시계 한 대 박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블리치가 진짜 미쳤고 이 무기마다 고유의 그게 있어요. 시에 센본사크라 가메요세. 그 칼마다의 고유의 이제 변환이 되는 게 있어요. 막 칼에 이름을 막 스킬 쓰는데 이름을 불러야 돼. 뭐 흩날려라 천국, 울부짖어라 사람,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너무 재미있는 요소고 어른이 돼서 명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메이드 인 어비스인 것 같아요. 그 메이드 인 어비스의 특유의 다크함, 그게 지금의 나이를 먹고 보니까 뭔가 공감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의 목표만을 갖고 시작했던 그 여정에서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고 너무나 많은 상처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성장하면서 결국엔 목표까지 도달해가는 그 과정. 근데 때묻진 않아요. 그런 게 마치 우리의 그 사회생활을 보는 것 같은. 아니 근데 사회생활이 네. 그렇게 떼먹고 아 그쵸. 죽이고 예. 그러니까 때묻는다는 게 나쁜 의미로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내 정의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순응하는 게 때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울려 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회인화가 됐지만 그 안에는 나만의 이런 열정이나 순수함, 그런 나의 본질은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이제 하면서 같이 피디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애니 보고. 메이드 인 어비스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약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약간 감성충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뭐야 이거 약간 동심 파괴 아니야? 라고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은 분명 주의를 해서 애니메이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애 캐릭터는요? 제가 이 애니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 블리치랑 동급으로 놓고 싶은 애니가 있습니다. 강철의 영웅술사라서. 그죠? 제가 왜 그 이야기 안 하나 했죠? 예. 블리치랑 동급으로 놓고 싶은 애니 중 하나가 바로 강철의 영웅술사인데,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캐릭터가 바로 강철의 영웅술사의 머스탱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예, 머스탱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손을 마찰시키면은 불이 나가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진짜 미쳤다 하냐면 이 사람은 약간 딱딱해, 약간 차가워. 저는 약간 근데 보통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피스의 뭐 조로, 블리치의 이치마루 긴, 그다음에 나루토의 이타치, 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에서 뭐 바쿠간인가? 바쿠야 뭐 이렇게 폭발하는 애, 막 좀 그런 차가운데 친데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머스탱이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감정을 굉장히 숨기고 항상 부하들을 약간 막대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그 따뜻한 마음이 나오냐면, 그 빌런, 엄청난 빌런이 있어요. 엄청 강한 빌런. 근데 그 빌런이 막 자기네 진짜 친한 동료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주했는데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싸움을 이제 이렇게 팡 하는데 서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다 걔가 이제 밀리는 순간이 돼서 거의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된 거야. 근데 자비가 없어. 그동안의 모든 분노를 표출하면서 걔한테 아주 잿더미를 만들어버린 거야. 거기서 이제 와 미쳤다. 항상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억제하던 사람이 이 모든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거를 이제 쏟아내는데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고, 그거 좀 이제 자료화면으로 좀 넣어주세요. 짧게 하면 저밖에 안 걸려. 짧게, 아주 짧게. 私の大切な部下に何をする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데 막 걔가 막 그 당하는 빌런이 막 소리 지르는데 자비가 없어. 사람이 자비가 없을 때는 자비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 어떠세요? 진리의 문. 나중에 주인공. 마지막에 그 진례문에 그 소년이 나오잖아, 어떤 애가. 그쵸? 그래서 막 그 이야기하고 막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자기를 다 주나? 어떻게 돼? 진례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등가 교환을 하잖아요. 네. 등가 교환을 하는데 너는 뭐 줄 거냐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도 봤어. 너무 오래돼. 괜찮겠냐 라고 했는데 제가 괜찮다고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정정 시작해야겠다. 원래 애니가 없었는데 아주 잘 됐다. 그리고 그것도 멋있어. 이 마찰로서 근데 그 사람은 비가 오면 스킬을 못 써. 왜냐면 이거를 뭐 라이터가 점화가 돼야지 이거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라이터가 정확한 게 아니라 속박 자체가 불이니까. 맞다. 그 습기를 체크하는 거다. 라이터를 칙칙 했는데 라이터가 불이 안 되면 자기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멋있어요. 나중에 생활도를 이렇게 등가 교환을 하는데 눈을 머스탱? 눈을 잃어요?
이승열 N이라면은 눈을 잃어요? 더 멋있네. 그 잃어가지고 그 비서 있잖아요. 아, 비서가 방향 맞춰주잖아요. 눈 이런 식으로. 아, 맞아. 그 뭐 안대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면 거기 맞춰서 이렇게 팍팍. 내가 봤을 때 그 비서랑 둘이 결혼할 것 같아. 그죠? 자, 11시 방향이요. 1시 방향이요. 아, 대인님 거기 아니라니까요. 여기라니까요. 해보세요. 하다가 이제 이제 아빠의 얼굴과 엄마의 머리색을 닮은 2세가 태어나요.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의 흔한 루틴이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냥 시청자들한테 뭔가 추천해줄 만한 초심자용 이 마이너한 감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초심자용. 아, 질문 너무 좋은데요? 많이 생각했죠, 그 질문. 저는 그러면은 이것도 명작인데 저는 원펀맨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주인공 자체가 그냥 넘사벽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냐면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걔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나름대로 이제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캐릭터들이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고 싶은 캐릭터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활약하는 맛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주인공도 그냥 화끈해요. 또 권선징악 그런 흔한 포맷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설정 자체가 설정 자체가 뭐 그냥 넘버원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뭐 하루에 매일 10km씩 뛰면 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대머리. 그렇죠. 뭐 어느 순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우주 최강의 사나이가 되어 있더라.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어찌 보면 유치한 거일 수 있지만 재미를 잘 살린, 그리고 작화도 너무 좋고 눈이 즐거워요 보면은. 원펀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막 시작하시려는 초급자분들한테 원펀맨을 시작으로 또 다른 애니를 많이 즐겨보시기를. 메이드 인 어비스는 조금 나중에 섭취하세요. 왜냐면 저도 애니 베테랑이지만서도 메이드 인 어비스를 처음 봤을 때는 좀 약간 쇼킹이었어요. 이거 진짜로 이 애니 너무 맛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식 같은 거죠. 즐길 수 있는. 헬창들이 이제 막 이거 하면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덕후들도 애니메이션 보면서 너무 맛있다 이 애니 이렇게 생각하는. 뭐 굿즈 같은 것도 있어요. 굿즈는 없고, 또 제가 또 최애 애니 캐릭터 중 하나가 이제 미니언즈예요. 미니언즈. 이번에 일본 가서 미니언즈를 굉장히 많이 사왔고 지금 집에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니언즈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입문으로서 특히나 이제 가족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 안에 교훈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정말 스토리도 탄탄하고 캐릭터들도 개성이 명확하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무슨 뭘 한 거죠 저희가? 아니 뭐 추천드린 거니까. 오늘 시청자들이 네. 애니메이션 추천해달라, 뭐 애니메이션 노래 추천해달라, 아니면 J-pop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좀 시청자들이 이런 것도 더 궁금해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또 저의 취향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약간 좀 추태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또 굉장히 흥미있고 좋아하는 분야라서 너무 재밌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